당나라는요 고구려를요 중요한 행사에 초대하기까지 합니다. 와. 바로 태산봉선이라는 행사였는데요. 태산봉선은 하늘의 뜻을 받은 천자만이 행할 수 있는 정치적, 종교적 의례 행위였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으로서는 너무나도 중요한 행사인 거예요. 여기에 초대하는 사람들 아무나 초대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죠? 이날 행사에는요, 일본, 신라 등 당나라의 정말 우호적인 많은 국가가 참여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불과 몇 년 전까지 적대 관계였던 고구려 역시 초대됩니다. 당나라는 전쟁에서 고구려를 패배시키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아마 군사적으로는 정복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고구려 입장에서도 계속되는 당과의 전쟁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외교적으로 그런 타협을 본 것이죠. 당나라는 명분을 얻고 고구려는 실제적인 외교 관계를 통해서 양국의 적대적 관계를 해소해 나가는 방향을 모색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진짜 고구려 대단하지 않습니까? 대박이다. 그러니까 전쟁은 안 되는 거잖아요, 이제는. 그러니까요. 자, 전쟁이 계속해서 이어졌던 당나라와 고구려 사이에도 평화가 찾아온 겁니다. 그런데 이때 이 고구려 전국을 뒤흔들 만한 엄청난 사건이 벌어집니다. 평화의 이 틀을 깰 수 있는 엄청난 사건이 고구려 내부에서 벌어집니다. 무슨 일일까요? 설마 연개 소문이 돌아가셨어요? 맞습니다. 바로 쿠데타로 20여 년을 집권한 고구려의 최고 권력자 연개 소문이 죽은 겁니다. 이때 연개 소문은요, 죽으면서 세 아들에게 한 가지 유언을 남겼다고 하죠. 자, 어떤 유언일까요? 여기서 문제 나갑니다. 유언? 연개 소문이 아들들에게 남긴 유언 무엇일까요? 정답. 정답. 연남생에게 앞으로 칼을 쥐지 마라. 맞아. 쟤는 안 된다. 이런 느낌. 조나단 오답. 정답. 너희들은 이런 권력에 욕심내지 말고 내가 낳아준 거 그대로 만족하고 살아라. 역시 도현씨 상당히 비슷하게 접근했어요. 그래요? 아, 이게 비슷해요? 조금만 더 가면 될 것 같아요. 정답. 너희들 이렇게 싸우지 말아라. 그냥 사이좋게 해. 도현씨 정답. 어, 맞습니다. 유언은 이랬습니다. 형제가 고기와 물과 같이 사이좋게 지내고 권력을 다투지 마라. 만약 서로 싸우게 되면 주변에 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고구려 최고 권력자 연개 소문의 마지막이었습니다. 항상 걱정이 많으셨네. 그렇다면 연개 소문이 사망한 뒤 연개 소문이 쌓아놓았던 그 권력은 누구한테 돌아갈까요? 연남생? 그렇죠. 당연히 연개 소문의 첫째 아들 장남인 연남생이 아버지의 자리를 물려받아 고구려의 최고 권력자가 됩니다. 그런데 앞에서 연개 소문이 형제끼리 권력 두고 다투지 말라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연남생과 두 동생 사이에 권력 다툼이 벌어진 겁니다. 대체 무슨 일일까요? 사실 원래 이 삼형제 사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연개 소문이 죽은 뒤요, 주변에서 이 형제들 사이를 이간질했고요. 그 후 형제들은 서로를 의심하게 된 거예요. 그때 일어난 결정적 사건. 연남생이요, 다른 성을 순찰하려고 이 평양성을 비웠는데 마침 그 이간질하는 무리들이 동생들한테 이렇게 말한 겁니다. 형인 연남생이
당신들을 죽일 것이오. 이간질한 거예요. 결국 이 동생들은요, 군사를 보내가지고 이 연남생을 공격했고요, 수도 평양성을 장악합니다. 연남생이 도망친다! 이런 과정에서 동생들에게 쫓겨가지고 겨우 연남생은 몸을 피하죠. 목숨의 위협을 받으면서요, 수도와 아주 멀리 떨어진 그 압록강 너머에 있는 국내성으로 도망까지 갑니다. 그리고요,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반지까지 동생들에게 모두 빼앗겨 버리죠. 그런데 그때 또 다른 충격적 소식이 들려옵니다. 고구려를 포기했던 당나라가 666년 또다시 고구려를 침략합니다. 자, 다시 시작된 당나라의 침략.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고구려가 어떤 나라입니까? 당나라의 어떠한 침략에도 끝까지 무너지지 않았던. 그렇죠. 맞습니다. 1차, 2차 여당 전쟁에서 모두 승리한 나라, 그 나라가 바로 고구려입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는요, 연남생의 아버지 연개소문이 굳건히 지켰던 평양성이 함락당합니다. 그런데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그동안 당나라의 어떤 공격도 꿋꿋이 버텼던 고구려의 성들이 왜 이렇게 쉽게 함락당한 것일까요? 당나라에 숨겨진 조력자 때문이었습니다. 조력자, 도와준 사람. 대체 누구였을까요? 정말 들으시면 깜짝 놀랄 인물. 잠깐만, 연남생? 아들들? 연남생. 와, 연남생? 연개소문의 장남 연남생. 연남생이라고요? 아버지 연개소문의 뒤를 이은 고구려 최고의 권력자 연남생이 고구려를 배신하고 당나라를 도운 겁니다. 충격인데요, 이건? 당나라가 고구려를 침략하기 직전인 666년 6월, 연남생은 돌연 당나라로 가서 항복을 선언합니다. 아이고. 자, 이 연남생은 동생들에게 이 권력을 빼앗기고 쫓겨났잖아요. 그는요, 이 동생들에 대한 분노와 복수심에 불타오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와. 연남생의 항복을 계기로 당나라는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연남생이 누굽니까? 전직 고구려 최고 권력자 아니겠습니까? 누구보다 고구려 내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실력자 연남생이 당나라에 제 발로 걸어와가지고 항복을 한 거예요. 이런 금쪽 같은 기회를 당나라가 놓칠까요? 아, 놓칠 수 없죠. 놓치죠. 계속 기다리고 있었던.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고구려의 배신자 연남생, 이 연남생은 무슨 역할을 했을까요? 연남생은요, 당나라군의 길을 안내하는 길잡이가 되어 정보를 제공합니다. 다 아니까. 그리고 연남생은요, 자기가 거느리고 있던 고구려의 여러 성을 고스란히 당나라에 바치기까지 했습니다.